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차 전지주 코스피 상장사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공정공시 위반 소식에 금양의 주가는 장중 한때 8%까지 하락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영업이익이 46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HD현대는 연간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35% 늘린 26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적자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 계획에 대한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거래소가 2차 전지주죠. 코스피 상장사 금양에 대해서 불성실고빈 법인 지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기업 관련자가 경영 계획을 공시가 아닌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화근이 됐는데 금양이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금양은 합성수지나 고무 등에 첨가되는 화공약품이죠. 발포제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화학기업입니다. 최근 신사업으로 2차 전지를 추가하면서 올해 주가가 178%가량 급등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예. 유튜브에서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금양의 박순혁 이사의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박 이사는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양의 1,700억 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장내 매도와 블록딜, 교환 사채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경영 계획을 공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한 것이 공시 관련 위반 여부인지를 살펴봤는데요.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이다라면서 금양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공시 내용을 미리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네. 박순혁 이사의 발언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양 측에서는 혹시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네, 금양은 어제부터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오늘 자사주 232만 4,626주를 200만 주, 그 주 중에서 200만 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뒤늦게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처분 예정 금액과 기간은 미정이고 지속 가능 경영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2차 전지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2차 전지 생산 공장 건립과 해외 자원 탐사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금양은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서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가 정지되고요. 또 벌점 외에도 10억 원 이내에서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양의 주가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는 8%가량 하락하기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경에 금양은 전거래일 대비 8% 하락했습니다. 62,400원에 출발한 주가는 장 초반 59,800원까지 빠졌었고요. 종가는 전일 대비 2.75% 하락한 6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양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7만 원대 후반대였던 주가가 지난 10일 8만 9,500원까지 치솟았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5박 7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인 120여 명의 경제사절단도 여기에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최대 규모죠. 최대 규모의 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재계에서 이번 방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또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방미 기간 미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첨단산업포럼, 미국 정부 주최의 백악관 환영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경제사절단은 각자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만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에 현대차, 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된 상황이라서 IRA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기밀인 수율 등의 자료 제출과 또 초과이익 환수 등의 다소 무리한 조항을 내건 상태여서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기밀 자료 제출 범위 최소화 등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빈 방미 기간에 양국의 기업, 기관들 간의 수십 건의 양해각서 체결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 총수들은 방미 일정 이후에 추가로 현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의 관련 사업을 챙길 가능성이 거론되고요. 최태원 회장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차 2개국 정도를 추가로 방문한 다음에 다음 달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이 공개되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이 때문에 증시에도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이 1분기 영업이익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 오 기자, 분기 기준으로 최고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24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7%가량 증가한 46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별 수주 전략과 양산품 판매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영업이익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68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1%로 2017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8%선을 돌파하면서 분기 기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실적 호조는 중동과 북미 시장의 견고한 수요를 중심으로 전력기기와 선박용 전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또 88%가량 증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수주는 전분기 대비 21.3% 증가한 7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수주 잔고는 45% 증가한 30억 5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연간 수주 목표를 19억 4,800만 달러에서 26억 3,400만 달러로 35%나 늘려 잡았습니다. 북미 송배전 시장 호황과 또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변압기 등의 전력기기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등의 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1분기는 수주형 제품인 변압기에 이어서 양산형 제품인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준수한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신재생 발전 투자 확대 기조에 맞춰 고객과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반도체 감산을 결정을 했죠. 그런데 주말 사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적자 전환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자, 오 기자, 증권가의 전망치가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네, 어제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손실 규모를 1조 2,806억 원 규모로 내다봤습니다. SK증권은 영업 손실 6천억 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천억 원, 삼성증권은 2,79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7일 삼성전자는 1분기 확정 실적을 공시하는데요. 이달 초 발표한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가량 급감한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DS 부문의 영업 손실이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 이후에 지금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 부진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만회하기도 했었는데 네. 반도체 불황이 좀 예상보다는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가 또 2분기 들어서 갤럭시 S23 출시 효과도 떨어지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3, 4분기는 점차 회복할 거란 관측도 많습니다. 앞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가 전략을 바꾸면서 감산 계획을 밝혔는데요. 반도체 제작 특성상 감산 효과는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서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적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 주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주요 전자기업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증권가와 시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죠. 네, 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IT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이 전자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적자 규모가 제일 클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SK하이닉스인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 또한 SK하이닉스에는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또 LG이노텍의 양대 전자부품 회사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의 올 1분기 실적 추정치는 2조 300억, 영업이익 1,300억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 68% 감소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영업이익이 61% 감소한 1,400억 원대로 전망됩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마찬가지로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해서 4분기 연속 적자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27일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 연구원에 4,700억 원대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오 기자, SK온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알아볼까요? 네, SK온은 오는 2025년까지 4,700억 원을 들여서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연구원 시설을 확장하고 또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와 글로벌 품질관리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원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연 면적 73,4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과 증축에 나섰는데요. 일부 투자 계획은 이미 실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SK온은 작년 7월부터 연구원 부지 내에 제2충방전동, 제2연구동, 화성동 등을 증축 중이고요.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각형 리튬 인산철 등의 신규 제품 개발 라인과 충방전기 등의 연구 설비를 대폭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미래 배터리 개발을 위한 전초 기지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는데요. 이 파일럿 플랜트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을 위해서 특수 환경 설비를 갖춘 실험 공간과 또 대규모 양산 기술 확보에 필요한 전고체 파일럿 생산 라인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SK온은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8년 상용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SK온은 이 배터리 기술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품질 검증 강화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북미나 유럽, 아시아 등 권역별로 품질 관리 센터를 구축한다라는 점이 유독 또 눈에 띕니다. 이 소식도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배터리 품질 검증을 고도화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일명 GVC라고 불리는 글로벌 품질 관리 센터인데요. SK온은 미국의 북미권, 헝가리의 유럽권, 한국의 아시아권 등 권역별로 품질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증을 각 제조 공장이 아닌 권역별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이 투자비 감소와 운영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SK온은 GVC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제품 평가를 수행하고 분석하면서 품질 검증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은 권역별 제조 프로세스에 적시 반영돼서 신제품 개발과 양산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SK온은 대전 배터리연구원과 2027년 구축될 부천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두 축으로 핵심 기술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동섭 SK온 사장은 이번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으로 SK온의 기술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성장의 과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은 SRT 관련한 소식입니다. 고속열차 SRT를 운영하는 그 SR 노조가 일부 직원들과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오 기자, 그 이유가 뭔지 좀 나왔을까요? 네, SR 노조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본사 직원 23명과 이종국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사전자기록 위작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주말에 출근 등록을 한 뒤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부정 취급했다라는 것이 SR 노조의 주장인데요. 지난해 11월 본사 직원의 신고로 내부 감사를 진행한 SR은 지난달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중 4명에 대해서 정직 3개월과 견책, 그리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SR 노조 측은 이런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면서 직원들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SR 관계자는 이미 징계가 일단락된 사안이며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은 현대모비스 소식인데요. 현대모비스가 미래 자동차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구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퀴 각도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 기자, 일명 크랩 주행이라고 하네요. 크랩 네.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꽃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꽃게처럼 그렇습니다. 뭐 옆으로 걷는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이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실증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시연 영상을 어제 공개했는데요. 일명 크랩 주행이라고 해서 바퀴가 90도로 접혀서 차가 개처럼 옆으로 움직입니다. 예. 비좁은 골목길 공간에서는 특히 주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크랩 주행 모드로 바꾸면 복잡한 핸들 조작 없이도 바퀴가 알아서 90도로 접히면서 초보 운전자도 쉽게 평형 주차가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바퀴가 옆으로 네. 직각으로 바뀌어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주행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네 바퀴를 각기 다른 각도로 전개해서 마치 뭐 피겨스케이팅 스핀 동작처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제로턴 기능도 있는데요. 예. 후진으로 막다른 길을 돌아 나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제로턴 기능 한 번으로 쉽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뭐 이외에도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달리는 사선 주행, 운전자가 지정한 차량 내 외부 임의의 위치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원하는 각도만큼 또 차량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피보턴 기능도 있습니다. 네.
말로만 들으니까 참 신기하네요. 동영상이 네.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 이런 기능을 양산한 사례가 뭐 그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 발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이코너 시스템은 구동 모터와 로테이션 조향 기능, 또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합한 통합 모듈화해서 바퀴에 탑재한 미래 모빌리티 융복합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구동화, 자율주행과 연동한 승객 물류 운송 모빌리티 구현의 핵심 요소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천재승 현대모비스 담당 상무는 미래 모빌리티 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코너 시스템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목적 기반 차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다각도로 확보해서 모빌리티 플랫폼 공급자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